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자 내란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대표의 구성 여부가 여야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정부안인 728조 원 규모는 유지하고 감액한 4조 3천억 원 내에서 증액하는 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일부 사업의 감액을 두고 줄다리기 한 끝에 오늘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28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규모만큼 증액해 정부안의 지출 규모를 맞췄습니다. 여야가 대치했던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사항대로 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소폭 감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군산 전력망 산업 육성,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을 끝까지 지켜냈다며 집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도 민생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조세특례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통과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지원법과 석유화학지원특별법 등 민생법안 80여 건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쿠팡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약 3,3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안이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사고 후에 그 가입자들, 이용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게 나중에 뭐 과징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야 의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쿠팡에 최대 1조 이상 과징금 부과에 영업정지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딱 나온 이런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이 중국 정부로 만약에 넘어갔다든지 해커 조직으로 넘어갔다든지 하면은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권한 책임자로 꼽히는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도 대두됐지만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측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이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재준 대표가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 안 하시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박재준 대표를 비롯하여 실질 소유자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확인됐으며 전자서명키가 악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입법 드라이브에도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TF는 최종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내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과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퇴직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관 징계 수준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현희 사법행정-TF 단장은 이번 개혁안이 대법원장의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내란몰이 일상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명백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영장입니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은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의 공사를 만들고도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팩트시트 후속 이행이 본격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 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현안 질의가 있었던 쿠팡 보안 참사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천만 명 이상 고객 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이제 보안 참사이다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쿠팡을 향해서 내세운 질책이 연이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네요. 네, 오늘 이 과방위에서 이뤄졌던 현안질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에 대한 경과 보고를 했고요.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서 쿠팡을 강하게 질책하는 게 두드러졌습니다. 이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각기간은 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개월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악용됐습니다. 또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가 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용기 의원은 이 책임의 정점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있다면서 김 의장이 나서서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라고 질타를 했지만 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이 현재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소환하기도 쉽지 않다고 이제 들었는데 오늘 쿠팡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질타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도 현재 제기가 됐네요. 네, 이 박대준 쿠팡 대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면서도 이 구체적인 고객들에 대한 피해 배상 방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특히 대다수 질문에 대해서 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정을 중심으로 과징금이나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금융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요. 금융당국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게 되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야기를 할 텐데 특검의 주장과 또 국민의힘 입장을 나눠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비상계엄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첫 번째 현역 의원이 됐는데요. 네. 이 내란 특검은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가 이미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가 불가능토록 하는 이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한 것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반면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러한 특검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총회 소집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이 국회 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만큼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당시 열렸었던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나 표결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전혀 내지 않은 점도 사전 공모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점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졌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이 걸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당 차원의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에는 이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변호인은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네. 큰 무리 없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영장은 당연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포함해서 민주당의 내란 이슈 집중 현상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특검이 표결에 방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라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오늘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제 특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재판에 조금 더 힘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1심과 2심 모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고요. 또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이나 외환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또 이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서서 모든 범죄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어제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를 하면서 소위 이 의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이석을 했지만요. 김용민 법안심사 1소위장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이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계엄 때는 시민의 손으로 헌정을 지켰고 이젠 법원이 추 의원 구속으로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건 사실상 계엄 유지에 협력한 것이라면서 추 의원 구속은 내란의 밤 진실규명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날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오 시장 기소를 발표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기소는 오래가지 않는다며 이번 기소가 결국 이재명 정권을 위한 선거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머지않아 법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명 의병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 연대와 참여 정신으로 계승될 때 우리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무명 의병과 국회 독립기억광장 학술회의에 참석해 무명 의병과 광복군, 독립군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시키는 건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회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내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해제에 함께한 국회와 국민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시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다크투어와 비상계엄 해제 당시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담은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의 입법 과제에 대해서 모색하는 학술 대회 등이 열립니다. 또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선 민주당과 야4당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시민 대행진이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계엄 1년 기로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최대 기로에 선 분위기입니다. 계엄 사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계엄 1년을 맞는 내일이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책임을 줬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다. 사람들은 아직도 계엄과 대선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원인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결과로 지금 벌써 판이 끝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장외 집회 현장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면서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란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과예요? 사과 아니죠. 진짜 사과를 하려면 국민의힘 안에 특위를 구성해서 12.3 내란에 책임 있거나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을 색출한 후에 징계 제명하고 고발 조치까지 나가야 그 정도는 해야 사과하는갑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받을까 말까인데.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제 또 한 번 이 발언을 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놔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미 수차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해온 만큼 더 이상의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보는 시각이 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자칫 사과를 하고서도 비판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입장도 없는데 뭐 절연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탈당함으로써 과정이 끝이 난 일이죠.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행동 예고 등으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약 내일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 수위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내란, 청산, 연장전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을 하나로 묶어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워낙 사건이 많은데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 못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다 하나로 미진한 부분을 종합특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번 특검엔 검사만 120명이 투입됐고 예산은 증액을 거듭해서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몇 차례 연장된 바가 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시점이었죠.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과 기대에 못 미치면 특검을 또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특검은 이미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2차 특검이 가동될 경우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게 됩니다. 이 야권은 선거용 특검, 정치보복 특검이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꼭 우려먹듯 지금 현재 내란이라고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민생은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물가도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위 내란 연장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차 특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지탱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핵심 수단인 예산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됨으로써 전국에 활력이 돋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도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현안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 게 5년 만인데요. 여러 가지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의견이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커다란 성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찾았을 때도 AI 예산의 경우에는 한 세대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AI 예산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에도 AI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자정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서 여야 상황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구속 여부와 그 이후의 여야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는 앞으로 남은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12월 달에도 필리버스터가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협상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남은 법안에서도 하루빨리 여야가 협상에 이르러서 이 극단으로 치닫는 전국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어제 열었는데 일부 당원들 반발 속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5일 중앙위에서 의결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일부 당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계획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실제로 이런 1표와 관련돼서 토론도 열렸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의결보다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정청래 대표가 계획을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또 여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에 이제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쟁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그리고 이제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깎지 않기로 했고 대신에 AI 지원과 정책 펀드 등은 일부 이제 삭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라는 것 때문에 한 수 접고 들어간 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전혀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던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기존의 이재명 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검찰 특활비까지도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었는데 정작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니까 본인들이 쓸 특활비는 전혀 못 갚겠다 이런 내로남불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소한의 어떤 삭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관심 사안은 절대 삭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특활비 전혀 감액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 관심 예산이 있으면 야당이 원하는 지역구 예산 같은 것들도 이제 붙여가지고 좀 증액해서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제 슈퍼 예산 이 자체가 700조를 돌파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재정 건전성 우려들이 있었는데 약간씩 삭감해서 이제 이런저런 거 덧붙이고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체면치레라고 하기도 약하고요. 야당 입장에서 나름의 최소한의 명분은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 전 계엄 해제 반대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오늘 밤사이에 나올 텐데요. 이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여야는 각각 기대하는 바, 예상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결과가 여야에 가져올 뭔가 후폭풍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특검이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한 게 처음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 종합 특검하자, 2차 특검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야당에게 괴멸적 피해를 특검이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정치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 드라이브까지 더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겠죠. 이게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자, 윤석열 정부와 단절하자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힘을 잃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세게 치고 나오면 국민의힘도 더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나올 거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짜 기가 차실 노릇으로 갈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또 기고만장할 겁니다. 이것 봐라 내란몰이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게 나올 거고 그것도 그것대로 꼴보기 싫겠지만 민주당은 또 판사 탓하고 이러니까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부터 갈아치워야 된다, 사법개혁 필요하다 해서 법원을 더 흔들어댈 겁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든 더 한국 정치가 당분간 최악으로 갈 거고 지금 물가 신경 쓰고 환율 신경 쓰고 민생 경제 신경 써야 되는 정치권인데 당분간 그런 것들이 더 경색될 것 같아서 크게 걱정입니다. 개혁신당이나 의원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거기에 붙어 있는 특검이 쓴 이제 영장 신청서를 6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쭉 꼼꼼히 봤거든요. 만약에 특검이 비장의 카드, 스모킹 건 같은 것들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꺼내놓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너무 그냥 딱 떨어지는 증거 없이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특검의 신청서에 가득해서 야 이것만 가지고 법원이 구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내놨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죠. 네, 결과가 어찌됐든 여야가 상대방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그래서 상황이네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건 법원이 할 일이고 정치권이 할 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약에 구성연장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겸허하게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고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뭐 그게 개혁신당의 입장인데 왠지 양쪽 다 저희 말과 다르게 더 최악으로 달려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내일이 이제 계엄 1주년이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차이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대국민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여러 차례 이미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뭐 지도부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성명 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상해 보면 국민들 보셨을 때 반쪽도 아니고요. 반의 반쪽짜리 사과 같은 거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것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훨씬 더 크게 그래도 민주당이 더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이 요즘 민주주의 더 파괴하고 있고 삼권 분립 파괴하고 있어요라는 게 훨씬 더 큰 10% 정도의 사과와 90%의 민주당 비난이 섞여 있는 멘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예. 그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에요. 민주당 욕은 365일 내내 다른 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비상계엄을 단순히 막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호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어게인 세력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겸허하게 사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을 것 같지 않고요. 뭐 사과 여러 번 했으니까 왜 또 하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12월 3일 1주년인데 사과 여러 번 했으면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더 제대로 진솔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과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장동혁 대표 본인 자체도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고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이렇게 아직 단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과하고 내일을 계기로 더 명확하게 단절하라라는 게 국민들의 주문인 거잖아요. 실제 뭐 이미 탈당했다. 아니 탈당만 하면 모든 게 없은 꼬리 자르기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내일 하루를 피해간다라고 한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도 못하면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비난도 못하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너네도 삼권 분립,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잖아, 헌법 위반이잖아 이야기해봐야 공화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면 정치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한국 정치의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와 어떤 폭주를 견제할 세력이 너무 미미해진다. 그래서 저희 당에 조금 불리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리고 내일 좀 제대로 된 사과와 단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자면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되는 거고요. 최소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혁신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당 입장을 뭐 아직 당론을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개혁신당이라면 이건 당연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위헌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맞아요. 저는 이대로 그냥 절차 진행해도 1월 정도에 1심 선고한다는데 전 무기징역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이 지금 당장 뭐 촉박한 거나 구속 기간 전에 뭐 선고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 뭐냐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한 흉악범이라도 재판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규칙을 막 바꿔가지고 구속 기간을 막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늘릴게요.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를 절로 옮겨가지고 재판할게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존 룰에 반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 재판, 여론 재판, 뭐 인민 재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헌법상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오히려 호들갑 떨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빌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옮기고 그 기간을 억지로 막 법을 바꿔가지고 늘리고 이러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건 지연되고 재판부 옮긴 게 위헌이다 이러면 또 재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민주당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보면 헌법재판소 믿고 맡기면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항상 그랬어요. 8대 0으로 탄핵 나올 거다. 호들갑 떨지 마라. 근데 민주당은 계속 호들갑 떨면서 뭐 쓸데없는 다른 뭐 검사 탄핵이니 뭐니 막 끼워 넣으면서 문영배 소장이 나와가지고 끝나고 그랬잖아요. 다른 쓸데없는 탄핵 사건 끼워 넣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재판 지연됐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개딸이라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한테 좀 사랑받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윤석열의 어떤 특급 치어리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안 돼도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거다 확신하신다는 저는 말씀이군요.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법원의 체계를 흔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기재위 현안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이제 후속 조치로 발의한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이 법안이 결함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라 이런 입장인데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헌법상 비준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민의 권리에 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예. 국가에 큰 부담을 지우거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비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뭐 관세 협상만큼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진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엄청난 규모죠. 네. 우리가 3,500억 달러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이게 5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니까 원칙은 비준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상대 국가가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는 비준 절차 안 거치겠다라고 하고 또 비준 절차를 안 거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MOU에다가 이건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다라고 넣어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 내용을 심의하거나 비준하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미국도 비준을 안 거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민주당 입장도 저는 일정 부분은 타당하다. 그래서 약간 뭐 네. 조금 뭐 편법이지만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을 뭐 너무 비난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번 쿠팡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오늘 과방위에서 이제 쿠팡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걸 저도 봤는데 이준석 저희 대표가 과방위 소속이니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쿠팡 정도 되면 저희는 왠지 좀 굉장히 개인정보 관리도 좀 잘 돼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뭐 10조 원 이상의 뭐 매출이 나오는 초거대 기업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무슨 아이디 생성이나 이 키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거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는 퇴사하고 나서도 그 권한이 제대로 박탈되지 않고 그러니까 3천만 건이 넘는 정보들을 다 일일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매한 내역이나 심지어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지금 유출했다는 게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엄단해야 되는 일인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도 보듯이 사후적인 처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다 막아지는 건 아니고 오늘 안철수 의원도 잘 지적을 했던데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비용을 좀 쓰고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책들도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IT 보안에 대해서 비용을 쓰면 일정 부분 세금 감면을 좀 해준다든지 국가적으로도 관련 인력들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기업들이 좀 잘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 선제적인 대응들도 저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딱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 네. 오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큰 선거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 이 지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또 제3정당으로서 현재 개혁신당은 어떤 지역에 가능성을 두고 있고 또 어떤 후보들을 현재 좀 영입 대상으로 두고 있는지 이번 지방선거 목표 또 전략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개혁신당이 창당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방선거까지 하게 되면 한 사이클 다 돕니다. 이제 그렇게 되나요? 네, 저희가 총선을 창당 직후에 치렀고 네. 예정에 없던 대선을 또 앞당겨서 치렀고요. 이 두 가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네 완주 못할 거다. 결국 단일화 할 거다라는 네네. 예측도 많이 하셨고 실제 단일화 압박들도 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겨내고 총선에서는 또 위성정당 같은 꼼수 없이 저희가 정론으로 돌파한 유일한 정당이거든요. 네. 또 대선도 끝까지 돌파했었기 때문에 저희 그런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도 무슨 뭐 연대니 뭐니 이런 거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잘 돌파해보고 싶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세대 기반 정당의 성격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네. 다른 세대 물론 확장해야 되지만 그래서 대학가나 신도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저희가 전략 지역을 좀 많이 선정해 놨고 또 아무래도 좀 다인 선거구,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인 선거구인 지역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들 위주로 좀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많이 선보여서 개혁신당의 좀 미진한 지역 조직들을 이번 기회에 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하신-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요? 예를 저희가 들면? 이제 대선 총선 때 좀 잘 나온 지역들인데요. 보통 대학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동탄이나 광교나 뭐 이런 신도시? 어떤 신도시들, 그다음에 이제 꼭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광역시 안에서도 좀 젊은 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들 저희가 좀 집어놓은 데들이 있어서 네. 그런 데들 위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건 아직 6개월 남아 있으니까. 저희 뭐 전략이 할 얘기는 많은데, 목표와, 네, 또 한번 불러주시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지음에서 한번 또 나와주셔서 그땐 더 구체적인 전략 목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